고구려의 드넓은 벌판에 수나라 100만 대군이 물결처럼 밀려오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군세가 한반도를 향해 진격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이라 여겼던 그 순간, 고구려에는 단 한 번의 전투로 100만 대군을 괴멸시킨 기적 같은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살수대첩, 이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전투는 과연 우연한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고구려의 전략과 한 인물의 천재성이 빚어낸 거대한 종합예술이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살수대첩은 그저 을지문덕 장군이 물기를 이용해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영웅담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에 숨겨진 고구려의 거대한 그림과 을지문덕 장군의 비범한 지혜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승리를 넘어 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반전 드라마가 가능했는지, 그 역사적 기적의 진짜 의미를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알지 못했던 을지문덕의 면모에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르죠. 서기 612년,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무려 113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일으켰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단순한 병력 규모를 넘어 당시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병사들의 행렬은 무려 1,000릴 넘게 이어졌다고 하죠. 드넓은 만주 벌판을 가득 메운 수나라 군대의 위용은 그 자체로 고구려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깃발과 쩌렁쩌렁 울리는 북소리는 고구려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를 반드시 굴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식량과 무기를 실은 보급 수레는 수십만 대에 달했고, 병사들은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강제 징집되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역력했지만 황제의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침략군 앞에서 고구려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모두가 의구심을 품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작은 돛담배와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만 대군이 고구려의 깊은 영토 들어선 지 수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수, 즉 지금의 청천강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수나라의 정예 병력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패퇴했다는 것이었죠. 113만 명의 대군 중 살아서 돌아간 병사는 겨우 2,7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병력이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사라지시피 한 겁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선 그야말로 처참한 괴멸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막강한 수나라의 군사력과 압도적인 병력을 생각하면 고구려의 승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연에만 기대어 쓰이지 않는 법이죠.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이면에는 고구려가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와 을지문덕 장군의 탁월한 군사적 통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심리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살수대첩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고구려의 모든 역량이 직결된 종합예술이었음을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수나라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었는지,
그 유인과 경멸의 치밀한 군사 전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수대첩을 단순한 승리가 아닌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제 그 거대한 전략의 베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을지문덕 장군의 탁월한 유인과 경멸 전략이 어떻게 수나라의 오만함을 역이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나라의 별동대는 요동성에서의 예상치 못한 고구려의 끈질긴 저항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수양제의 자신감과는 달리 그들은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선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동성 같은 주요 거점들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성곽 방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넓은 평야의 곡식과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들여보내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청야 전술을 펼쳤죠. 수나라 군대가 점령할 땅은 황량한 벌판뿐이었으니 아무리 대군이라 한들 현지에서 식량이나 보급품을 조달할 길이 막혀버렸을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보급선은 수나라 군대의 가장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나라의 선봉대장 우중문과 오문술은 조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를 얕잡아 보며 오직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을지문덕 장군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수나라 장수들의 오만함과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열망을 역이용하려는 기막힌 계책을 세운 겁니다. 그는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근처까지 유인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경멸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때로는 거짓으로 항복을 제의하며 수나라 장수들을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나라 진영에 직접 찾아가 거짓 투항 의사를 밝히며 그들의 전력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들의 오만함을 부추기는 대담한 행동을 보였죠. 항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수나라 장수들은 고구려군이 힘이 빠져 항복하려는 것으로 착각했고 이로 인해 더욱 깊숙이 고구려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처럼 수나라의 오판을 유도하며 그들을 끈질기게 평양성 부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거의 7차례에 걸쳐 전투를 벌였지만 고구려군은 계속해서 후퇴하는 척하며 그들을 더 깊숙이, 더 멀리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나라 군대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보급선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수나라 군대가 살수, 즉 지금의 청천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곳에 미리 설치해둔 비밀스러운 구조물을 활용해 상상 이상의 수공작전을 펼칩니다. 고구려는 강 상류에 대를 쌓아 물을 막아두었다가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 댐을 터뜨려 급류를 쏟아붓는 기상천외한 전술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을지문덕 장군의 손끝에서 치밀하게 계산되고 실행되었던 것이 수나라 군대는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수많은 병사들이 차가운 강물에 잠기고 혼란 속에서 대열은 와해되었으며 그들의 무기와 보급품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경멸을 넘어선 수나라 군대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충격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전략가를 넘어 속임수와 정보전의 대가이자 심리전의 마스터이기도 했습니다. 수나라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동시에 그들의 내부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교묘한 외교적, 심리적 전략까지 동원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우원시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우중문,
우문술 장군에게 한 편의 시를 보냈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뛰어난 지략은 땅의 이치를 다했네.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쳐라. 이 짧은 시 한 편은 수나라 장수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욕심을 꿰뚫어 보며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었죠. 이 시는 수나라 장수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미 지쳐있던 수나라 군대 내부에서는 공적을 다투는 장수들 간의 불화가 심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언변과 기만 전략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그의 거짓 투항 제의는 단순히 시간을 벌거나 전력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수나라 장수들에게 우리가 곧 이길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죠. 이는 병참 문제와 더불어 수나라 군대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이미 고된 행군과 보급 부족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던진 거짓 투항이라는 미끼는 그들의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죠. 마치 한겨울 혹한 속 굶주린 짐승에게 풍성한 식량을 약속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당장이라도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내어 손쉽게 공을 세울 수 있으리라는 헛된 기대에 부풀었죠. 지친 병사들의 절규나 끊어진 보급로의 참상도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쉬운 승리라는 환상만이 아른거렸을 테지요. 실제로 수나라 군대는 요동성 전투에서 이미 엄청난 소모전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고구려는 끈질기게 성을 지켜냈고 수나라 대군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발목이 잡혔죠. 보급선은 길어지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병사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을지문덕 장군의 심리전은 수나라 지휘부의 조급함과 오만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아니 스스로의 공적을 위해 더욱 깊숙이 고구려 영토로 들어서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었.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을지문덕 한 사람의 기지에만 의존한 우연이었을까요? 수나라 대군을 고구려 깊숙이 유인하고 보급선을 끊어 지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고구려가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대한 생존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마치 거미가 오랜 시간 튼튼한 거미줄을 치듯 고구려는 국경을 따라 수많은 산성과 요새를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압록강을 땅에 벅을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수나라 견고한 성벽과 험준한 지형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방어 체계는 단순한 성벽 이상이었습니다. 적의 침략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병참선을 한계까지 늘려 소모전을 유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 전략이었죠. 수나라 대군이 아무리 거대해도 이 거미줄 같은 방어망을 한 번에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각 성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돌파하는 데 귀중한 시간과 엄청난 병력, 막대한 물자를 소모해야만 했죠. 고구려 백성들 또한 청야전술로 마을을 비우고 식량과 물자를 숨겨 수나라 군대가 현지 보급을 조달할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승패를 넘어 전쟁 전체의 흐름을 고구려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이었죠. 을지문덕 장군은 바로 이러한 고구려의 오랜 준비와 국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천재적인 군사 전략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술적인 지휘관이 아니라 이 모든 거대한 그림을 조망하고 설계한 총체적인 전쟁 설계자였던 셈이죠. 마치 바둑판 위에서 돌 하나하나의 움지삼을 계산하듯 수나라 대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고통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고구려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겹겹이 쌓인 방어선은 수나라 군대에게는 끝없는 절망의 늪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구려 영토를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살수대첩의 기적은 단순히 을지문덕 장군의 한순간 번뜩이는 재치나 용맹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수십 년간 땀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견고한 방패, 그리고 그 방패를 가장 효과적으로 휘두른 한 인물의 탁월한 지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이미 고구려 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략의 그물에 걸려들었던 셈이죠. 그들이 강을 건너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을 때 그 희망은 이미 절망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신라처럼 가늘어졌고 고구려가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대한 그림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던 겁니다. 살수대첩은 단순한 한 번의 전투를 넘어 고구려의 국가 생존을 위한 거시적인 전쟁 설계의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단순히 전술적인 승리를 꾀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라는 나라의 명운을 걸고 수나라의 침략 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했던 거죠. 고구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경 방어 체계를 단단히 구축해 두었습니다. 요동성과 백암성을 비롯한 견고한 산성들은 마치 살아있는 방패처럼 수나라 대군의 진격을 1차적으로 막아서며 그들의 기세와 사기를 꺾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성들은 단순히 적을 막는 요새가 아니라 거대한 소모전을 유도하여 수나라 군대의 보급선을 한계까지 늘어뜨리는 전략적 거점이었던 셈이죠. 수십만 대군이 이 광활한 만주벌판을 가로지르며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보급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겁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은 그 규모만큼이나 방대한 보급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곧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던 거죠. 그는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의 깊숙한 내륙으로 유인하면서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날씨, 그리고 고구려 백성들의 끈질긴 저항을 통해 보급망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긴 몸통을 이끌고 좁은 협곡을 지나는 것처럼 수나라 보급선은 갈수록 위태로워졌고 병사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을지문덕 장군이 거대한 지도를 앞에 두고 고심하며 설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는 단지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수가 아니라 고구려의 모든 역량과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적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대한 그림의 핵심 설계자였던 거죠. 그의 탁월한 지혜는 단순한 무력의 우위를 넘어 적의 심리와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통찰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성 방어와 청야 전술 그리고 지연 작전은 수나라 군대의 진격을 늦추고 그들의 보급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살수대첩은 한순간의 용맹함이나 운 좋은 기회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저한 준비와 다각적인 전략, 그리고 국가적 역량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예술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리더십은 단순한 군사적 지휘를 넘어 적의 오만을 이용하고 아군의 사기를 북돋우며 복잡한 전황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는 전략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수나라 황제 양제를 능수능란하게 조종하며 결국 파멸로 이끌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을지문덕 장군은 텅 비어버린 수나라 진영을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고구려라는 나라의 미래를 지켜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더불어 한 민족의 끈기와 지혜가 일궈낸 위대한 결과에 대한 경외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의 쾌감과 함께 그의 지혜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장이
고구려의 오랜 평화를 약속하는 듯 했을 테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보여준 살수대첩의 기적은 단순한 과거의 승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지혜와 전략, 그리고 끈기로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과 통찰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을지문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위협했던 거대한 제국 수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에도 고구려는 또 다른 강력한 제국 당나라와의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고구려는 이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